엑셀이 결과를 어떻게 우리에게 보고를 해주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달성률이 100% 이상인 팀은 5위고 해당되는 팀은 강서, 부산, 대전, 광주, 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엑셀러 권현욱입니다. 엑셀은 스마트하고 매우 유능합니다. 반면에 좀 과묵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엑셀러부터 들을 수 있는 소리라고는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경고음 정도입니다. 오류가 발생할 때 나는 그런 소리 아시죠? 하지만 오늘 알려드릴 이 방법을 이용하면 엑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업 처리 결과를 우리에게 보고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번 강좌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VBA의 최상위 개체인 애플리케이션 개체를 활용해서 말 그대로 엑셀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예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제 파일을 열어보면 3개의 버튼이 나타납니다. 엑셀로부터 인사를 한번 받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인사 받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현욱님, 지금 시간은 오후 12시 32분 19초입니다. 어떠신가요? 아주 아름답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과묵하기로 소문난 엑셀로부터 드디어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밑에 있는 카운트다운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10, 9, 8, 7, 6, 5, 4, 3, 2, 1, 0. 어떤가요? 숫자 10부터 시작해서 9, 8, 7 이렇게 역순으로 카운팅을 하면서 숫자를 엑셀이 말을 해줍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코드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Alt F11키를 누르면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가 나타납니다. 자, 코드를 보기 전에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서 직접 실행창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직접 실행창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라면 보기에 직접 실행창 명령을 클릭하거나 컨트롤 G키를 누르면 되죠. 그래서 직접 실행창에 이렇게 입력합니다. application.speech.speak 그리고 한 칸 띄워주고 안녕하세요 라는 문자열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안녕하세요. 입력한 문자열을 엑셀이 말을 해주죠. 애플리케이션 개체가 가진 속성 중에서 스피치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속성을 이용하면 내장된 스피커를 통해서 엑셀이 말을 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스피치 하고 나서 뒤에 스피크라는 메서드가 또 붙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뒤에 있는 이 스피치라는 것은 속성입니다. 그런데 애플리케이션과 스피치가 만나서 그 결과로서 스피치라는 개체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의 큰 세포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세포가 세포 분할을 통해서 또 다른 세포를 만들어낸 그런 개념이라고 할까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받기라는 첫 번째 버튼에 연결된 코드는 맨 위에 있는 Say Hello라는 이 프로시저입니다. 코드의 내용을 볼까요? sMessage라는 문자열 변수를 선언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문자열 변수에 안녕하세요 라는 문자열과 함께 애플리케이션 개체의 유저네임 속성, 유저네임 속성 기억나시죠? 오피스나 엑셀을 인스톨할 때 입력했던 사용자 이름을 의미하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라는 문자열과 사용자 이름을 연결을 해줍니다. AND 연산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 라인에서 앞에서 작성을 해두었던 sMessage와 또 다른 문자열을 역시나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결합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time이라는 명령을 이용했습니다. 이 time은 함수입니다. VBA 함수입니다. 현재 세팅되어 있는 시간을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안녕하세요 아무개님, 그리고 지금 시간은 몇 시 몇 분 몇 초입니다 라는 이 문자열을 하나로 연결을 해서 sMessage라는 변수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문장 application.speech.speak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sMessage라는 이 명령을 통해서 앞서 우리가 누적했던 sMessage에 입력되어 있던 내용들이 실행이 되는 거죠. 앞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입력을 해보았던 이 문장과 논리적인 패턴은 똑같습니다. 다만 애플리케이션 개체가 가진 속성이라든가 엑셀의 내장 함수 값들을 좀 더 길게 연결해 줬을 따름이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카운트다운이라는 버튼에 연결된 코드는 바로 그 밑에 있는 say countdown이라는 이 프로시저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iCount라는 정수형 변수를 선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on era resume next라는 생소한 구문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문장은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문장 중에 하나인데 on era, 즉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resume next, 엑셀이 경고 메시지라든가 작업을 중단하지 말고 다음으로 무조건 넘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스피치라는 속성은 엑셀의 버전에 따라서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생길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프로시저가 실행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넣어주는 구문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for next 문에 의해서 순환문을 반복 실행합니다. for iCount는 10 to 0이기 때문에 10에서 0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합니다. 스텝 마이너스 1이니까 19, 87 이런 식으로 숫자의 역순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for next 안에 있는 명령문은 application.speech.speak 여기까지는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iCount라는 정수형 변수 값을 해주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두 개의 프로시저는 크게 까다로운 부분은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학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좀 붙은 분은 지금 이 계산 결과 보고라는 이 프로시저에도 한번 도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계산 결과 보고 버튼을 클릭하면 오류가 납니다. 일부러 제가 그렇게 만들어 둔 겁니다. 시트 2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과 같은 표가 있습니다. 팀별 달성률 비교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해보고자 하는 것은 팀별로 달성률이 100% 이상인 팀은 몇 개가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팀은 어떤 팀이 있다라는 것을 엑셀이 말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프로시저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먼저 H5번 셀을 클릭을 하고 이름 상자에 팀 카운트라는 이름을 정의를 해줍니다. 이름 정해주는 방법은 간단하죠. 해당 셀을 선택을 하고 이름 상자에 원하는 이름을 입력을 한 다음에 엔터 키를 누르면 이름이 정의가 됩니다. 물론 수식 탭에 이름 관리자 명령을 클릭해서 새로 만들기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 입력을 해주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달성률이 100% 이상인 팀 수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OUNTIF 함수를 이용하면 구할 수가 있겠죠. COUNTIF는 두 개의 인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range와 criteria 이렇게 두 개. range는 달성률이 들어있는 범위인 D4에서 D12셀까지를 범위로 주면 되죠. 그리고 콤마를 하고 criteria, 기준은 100% 이상이기 때문에 다운표를 해주고 크거나 같기를 1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인용부를 닫고 엔터 키를 누르면 팀 수는 5개라고 합니다. 그렇죠. 5개죠.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이 5개의 팀, 즉 달성률이 100% 이상인 팀이 어떤 팀이 있는지를 구해야 됩니다. 어떤 함수를 이용하면 될까요?
텍스트 조인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텍스트 조인 함수가 생소한 분이라면 영상 상단에 있는 강좌를 참고하고 오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텍스트 조인 괄호 열고, 텍스트 조인 함수는 여러 개의 인수를 가집니다. 가장 먼저 입력을 해줘야 될 인수는 딜리미터, 즉 구분자라는 인수입니다. 구분자는 우리는 콤마를 주어 보도록 하죠. 인용보호를 하고 콤마 그리고 인용보호를 닫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인수인 딜리미터 인수에 대한 지정은 끝났습니다. 콤마를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셀을 연결을 할 때 빈 셀을 무시할지 여부를 지정을 해줍니다. 무시할 것이기 때문에 true라고 입력을 하고 콤마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문자열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if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 분기를 하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if 한 다음에 조건절은 결과를 우리가 구해둔 게 있기 때문에 이 열에 있는 정보들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E4에서 E12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 조건이 달성이냐 라고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6번 셀을 지정을 해주고, 조건절 지정이 끝났기 때문에 콤마를 하고, 만약에 이 조건절이 참인 경우에는 어떤 범위를 가져올 거냐면 팀 이름을 가지고 오면 되죠. A4에서 A12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해 줍니다. 만약 조건절이 참이 아닌 경우에는 아무것도 표시를 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빈 따옴표를 이렇게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괄호를 한 번, 두 번 닫으면 텍스트 조인 함수에 대한 괄호까지도 처리가 되었죠. 이 수식은 일반 수식이 아니라 여러 개의 범위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배열 수식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냥 엔터 치면 안 되고 컨트롤 쉬프트 그리고 엔터 키를 같이 눌러야 됩니다. 그러면 달성률이 100% 이상인 팀은 5개이고, 그 5개에 해당되는 팀은 강서, 부산, 대전, 광주, 제주 이렇게 5개라고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시트 1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계산 결과 보고라는 이 버튼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계산 결과 보고를 눌러 보겠습니다. 엑셀이 결과를 어떻게 우리에게 보고를 해주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달성률이 100% 이상인 팀은 5이고 해당되는 팀은 강서, 부산, 대전, 광주, 제주입니다. 잘 우리에게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계산 결과 보고에 연결된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을 하고 매크로 지정, 편집 버튼을 클릭합니다. 버튼에 연결된 코드는 say calc result라는 이 프로시저입니다. 내용을 보니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훨씬 짧지 않으신가요? 두 개의 변수를 선언해 주었습니다. sSpeech라는 문자열 변수와 rResult라는 레인지 변수입니다. 워크시트 한 다음에 시트 이름을 지정해 주고 셀렉트라고 하면 그 시트로 이동하게 되죠. sSpeech라는 문자열 변수에 달성률이 100% 이상인 팀은 한 다음에 팀 카운트라는 변수를 이용을 했습니다. 팀 카운트 변수는 아까 시트 2에서 H5번 셀에 우리가 팀 카운트라고 이름 상자를 이용해서 이름을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sSpeech라는 문자열에 앞선 sSpeech라는 문자열에 또 다른 문자를 연결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팀 카운트라는 범위에서 offset 그리고 괄호 열고 1이라고 해줬습니다. offset은 지정한 영역에서 지정한 위치만큼 이동시켜주는 그런 메서드입니다. 지금의 경우처럼 팀 카운트라고 한 다음에 offset 1이라고 하면 팀 카운트 셀 H5번 셀이죠. 여기서 행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 H6번 셀을 가리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단계까지 실행을 하게 되면 sSpeech라는 이 문자열 변수 안에는 달성률이 100% 이상인 팀은 5개이고 해당되는 팀은 강서, 부산, 대전, 광주, 제주입니다 라는 문자열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그 결과값을 애플리케이션 개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방법을 통해서 말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텍스트 조인 함수는 엑셀 2016 버전부터 아마 지원되는 함수일 겁니다. 따라서 그 이전 버전을 사용하신다면 오류가 나겠죠?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제가 이전 강좌를 통해서 텍스트 조인이라는 함수를 대체할 수 있는 myTextJoin이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어 둔 게 있습니다. 앞에서 동영상 상단에 소개해드린 강좌를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영상 하단에 있는 설명란에 제가 해당 강좌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이 함수를 복사해 와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드에 대한 설명은 현 강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텍스트조인 함수가 입력되었던 부분은 삭제를 하도록 하고 H6번 셀에 등호 표시를 한 다음에 myTextJoin이라고 입력을 하고 괄호를 해줍니다. myTextJoin 함수는 3개의 인수를 가지는 함수입니다. 첫 번째 인수는 조건 범위가 되겠습니다. 조건 범위는 이 결과가 달성인지 미달성인지 여부가 됩니다. 범위를 E4에서 E12까지를 범위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콤마를 하고 두 번째는 조건 인수가 됩니다. 조건은 이 결과가 달성인지를 조건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콤마를 하고 이 두 개의 조건이 참인 경우에는 어디에 있는 값을 가져올 것인가 라는 이 부분 A4에서 A12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용자 정의 함수는 앞서 텍스트조인 함수는 배열 수직 형태로 입력을 했는데 myTextJoin은 그냥 일반 함수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키를 누르면 결과는 똑같죠. 시트 1으로 가서 계산 결과 보고 버튼을 클릭을 하면 아마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달성률이 100% 이상인 팀은 5이고 해당되는 팀은 강서, 부산, 대전, 광주, 제주입니다. myTextJoin 함수를 이용해도 결과가 잘 도출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개체가 가진 스피치 속성 그리고 스피크 메서드를 이용하면 엑셀이 말을 하도록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조인 함수를 이용해서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문자열을 합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텍스트조인 함수는 엑셀 2016 버전부터 지원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 이전 버전을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myTextJoin이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어서 이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용을 잘 정리해 두시고 여러 가지로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신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최신 정보를 가장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